자, 이번에는 이전 시간에 배운 그 폼의 속성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 인풋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폼이라는 태그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살펴본 적은 있습니다. 액션이라는 속성이 있었죠. 폼이라는 태그에 액션 이퀄 그 다음에 폼 핸들러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데 폼 핸들러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폼에서 입력받은 값들을 전달해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액션 밑줄 page.php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을 공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php라는 그런 확장자를 가진 서버에서 돌아갈 수 있는 실행될 수 있는 소스 코드에 파일 이름이 하나 써 있는 건데요. 즉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위치가 그 서버의 현재 폴더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 전달되는 이 존재하는 프로그램 액션이라는 속성에 제공되는 이 소스 코드 실행 파일은 우리가 서버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액션이 생략됐다. 그럼 무슨 일일까요? 사실은 그러기도 합니다. 생략됐을 때는 프로세싱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폼을 갖고 있는 HTML 파일, 이게 사실은 HTML 파일이 아니라 다른 서버 소스 코드도 HTML처럼 작동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 자신 현재 페이지가 폼 핸들러로 작동하겠다, 동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구나 라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속성 중에 메소드라는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폼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즉, 폼 태그 안에 액션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것은 전달받은 파라메타들을 처리할 프로그램인데 여기 메소드라는 속성이 하나 또 있어요. 얘는 둘 중에 한 개의 값을 갖습니다. get이라고 쓰든지 post라고 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get과 post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폼이 액션에 선언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의 파라메타 값을 전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법이 get 방식이 있고 post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et 방식이 보통은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쓰입니다. 근데 get 방식과 post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get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폼 제출이 수동적이고 그리고 민감한 정보가 없는 경우, 즉 전달해야 되는 게 그냥 이름 정도고 무슨 패스워드가 아닌 그리고 개인 사생활 정보가 아닌 그러한 것들은 그냥 이런 get 방식을 쓰는 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get 방식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굉장히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실험을 해봤던 여기 입력 방식에서 볼까요? 폼에 액션이 있는데 메소드가 빠져 있죠. 그럴 때는 get 방식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서밋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first name에 준에 입력된 것과 last name이 G가 입력된 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사실 전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전달한 거냐면 여기 브라우저 URL 쓰는 주소창을 가만히 보십시오. 즉 소위 폼 핸들러인 액션 밑줄 page.php라는 거 다음에 물음표 다음에 우리가 전달한 파라미터와 값이 다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상에서 즉 first name 준 and last name G. 그렇죠? 이거는 개인적인 정보가 다 노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이거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이래도 돼요. 그리고 간단하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금 보안성을 강화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post라는 이런 메소드를 쓰면은 좀 더 안전합니다. 그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브라우저 이 URL에 전달한 파라미터와 파라미터 값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안 보이는 상태로 전달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즉 폼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나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갱신할 때 그리고 민감한 정보, 패스워드 같은 거죠. 그런 거는 포스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get 방식은 가능하면 사실은 안 쓰는 게 좋고요. 보통은 포스트 방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name 속성이 있는데 이 name 속성은 주로 우리가 인풋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용도는 알고 있습니다. 폼 안에 다양한 인풋이 있는데 그 인풋의
입력되는 값을 전달하려면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변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name이라 그러죠. 예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그 입력되는 요 창이 텍스트 인풋 창이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폼 안에 인풋 중에 타입이 텍스트가 딱 하나만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그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으면은 이 친구 값이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요거는 그 bad example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다가는 name equal 뭐 name이라고 하다못해 이렇게 쓰면은 그 입력된 것이 제대로 전달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submitted 된 거는 잠깐만요. 제가 안 시켰었군요. id가 아니라 name이 있어야 되는데 name 한 다음에 name을 name으로 주고 이거를 코드를 업데이트를 실행시키고 submit을 해야지만 지금 보면은 name equal John이라는 게 제대로 전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name이 없다. 그러면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페이스에서 보기엔 똑같아 보일지라도 변수명이 없으면 전달했을 때 텅 빈 채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 주고 있고요. 자, 몇 가지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태그도 있습니다. field set이라고 하는 건데 이 field set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실행된 결과를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보면 first name, last name에 박스가 미키 마우스 있고 submit 했을 때 제출이 일어나죠. 아, 이거는 그 위치가 좀 틀렸나 봅니다. 자, 그런데 요거 요 그 폼이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personal information 콜론 한 다음에 이렇게 줄로 이렇게 테두리로 윤곽선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죠. 요런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field set입니다. field set으로 해서 슬래시 field set으로 끝나면 요 상자를 만들어 주고요. 그 상자의 제목이 여기 personal information은 그 legend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뭐 예제를 한번 보고서 우리가 실습을 또 한번 해볼까요? 이건 personalia라고 이렇게 레전드를 줬네요. 그죠? 여기다가 뭐 어떤 그 값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줘볼까요? 그러면은 이 값이 여기 레전드에 들어가고 이 field set이 바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엘리멘트들, 그 폼 안에 있는 것들을 감싸서 이렇게 그 시각적으로 구분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폼 자체 내에서 제공되는 속성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액션 그리고 메소드 그런 걸 배웠죠. 사실 그거 외에도 타겟, 뭐 accept, character set, enctype, 뭐 autocomplete, novelty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우리가 서버 프로그래밍을 할 때만 중요한 것들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살펴보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그 속성은 액션하고 메소드 이 두 가지만 살펴봤는데 그거면 충분합니다. 액션은 양식을 제출할 주소 URL을 지정할 때 쓰는 거고요. 양식을 제출할 때 사용되는 HTTP 메소드를 지정할 때 이 메소드를 사용한다. 기본값은 get인데 post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 그리고 예제, 그러니까 example들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